예, 안녕하세요. 예, 시대인지에서 통합과하고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구승현 강사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설명에 제 생명과학 이제 유전 특강이랑 목동권 이제 생명과학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분석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 일단 이렇게 표어를 잡아봤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 이미 시작되었다. 왜냐면은 이제 생명과학 좀 이따 이제 난이도 설명은 드리겠지만 유전 단원 많이 들여보셨죠? 굉장히 어렵고 2학기 중간고사 때 이제 킬러 단원으로 작용을 하는데 사실상 2학기 중간고사 8월 말부터 시작하면은 중간고사를 제대로 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항상 2학기 중간고사 그 사이에 추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개천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상 느끼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여름방학부터 어떻게 보면 내신 대비가 시작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름 특강 때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게 스킬 연습이라든지 문제풀이 같은 거에 수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개념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니고요. 개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스킬 그리고 문제풀이 연습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시작된 유전 앞서가야겠죠. 앞서가려면 이제 저와 함께 해달라 이런 이제 부탁입니다. 자, 그래서 제 소개 이렇게 돼 있고요. 연세대 시스템 생물학과 졸업했고 현재 목동 시대인재 대치대천학원 이런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동이 키운 구슬 등급을 바꾼 수업 이렇게 이제 저 표를 적어봤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강사를 시작한 게 목동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동 앞단지에 지금은 사라진 학원에서 과학 전문 학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처음 사귀었던 여자친구도 목동 쪽이 한신청구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동과는 제가 참 인연이 많다. 그래서 이제 목동을 참 제가 고마워하는 동네이기도 하고 그래서 목동에서 제가 단과 강사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셨고 하기 때문에 목동이 키운 구승현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등급을 바꾸는 수업 최선을 다한 수업으로 보답을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순서는 목동권 학교들의 유전 출제 경향성 그리고 제 내신 대비 수업 안내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게요. 제가 생명과학 1학기 때 이제 자녀분들 좀 시험 잘 봤을까요? 예, 일단은 1학기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2학기 때는 어쨌든 유전 단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유전 단원은 앞에서 배운 1, 3 단원이랑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이 1학기 때 조금 시험을 못 봤다 해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여름부터 시작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학기 시험 범위는 4단원 유전 단원과 5단원 생태계 상호작용 단원인데요. 이 유전 단원이 크게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까지가 요 1, 2단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 소위 말하는 가계도 그리고 다인자 유전까지가 2단원 시험 범위가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의 유전병과 생태계 상호작용이 이제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 단원 보시면은 난이도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의 유전병 단어를 내도 문제를 많이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2학기 기말고사 때는 시험 난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등급 조정을 위해서 기를 쓰고 2학기 중간고사 때 어렵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 단원이 수능에서 킬러 문제가 나오는 단원이기도 하고 2학기 중간고사 때 내신 고득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복해야 될 단원이 되겠죠. 어느 정도로 어렵게 나오는지는 이제 실제 결과를 보시고 좀 이따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자, 이게 이제 목동권 학교들 유전 시험 문제예요. 시험지가 가득 차 있죠. 시험지가 가득 차 있고 자료수도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다 수능 평가원 기출에 기반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선지라든지 자료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변형해서 내시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동권 학교들이 고3 수능 평가원 그리고 교육청 기출 문제, EBS 수능 특강 문제 등에 기반해서 실제 내신 기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이제 한가람고 문제인데 한가람고도 수능 특강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고의 수준으로 뭐 1등급 만들기라든지 뭐 내공의 힘이라든지 그런 문제지만 봐서는 절대로 좋은 성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고3 평가원 문제까지 어느 정도 내가 풀 수 있는 실력이 돼야지 2학기 중간고사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학기 내신 대비 고득점 전략 이렇게 어려운 유전 2학기 중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유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모든 말이 다 설명이 되죠. 근데 학생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풀어도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3년 전인가요? 예, 명덕여고 학생이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때 70점대를 맞았어요. 71점인가 이 점을 맞아가지고 막 학생이 쌤 시험 너무 못 봤다. 나 이거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어떡하나 막 학생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좀만 기다려봐라. 유전 단원이지 않냐. 기출 문제도 어려웠다. 좀만 봐보자. 몇 등급 떴을까요? 예, 1등급 떴습니다. 70점 초반대도 심지어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 난이도로 나오는 게 2학기 중간 유전 단원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멘탈 관리만 잘하고 풀 수 있는 문제만, 아는 문제만 맞춰도 상대적으로 좋은 등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전에서 제가 실제로 이제 집중위수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1학기 기말고사 때 그 학교는 유전이 들어와요. 이 학생이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전교 2등을 한 학생이거든요. 지금 막 문제가 안 풀린대요. 유전 문제 막 보기만 해도 막 겁이 나고 막 문제가 안 읽히고 그런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를 위해 가지고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클리닉 조교를 이제 연세대 본과 출신 클리닉 조교가 있거든요. 이 클리닉 조교를 2시간을 얘한테 전담으로 마킹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따로 좀 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옆에서 누가 이제 멘탈 케어를 해주고 멘탈 관리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 여기 이제 사람의 유전병이 출제되는 경우 킬러 문제로 작용을 하지만 생태계 파트도 나오기 때문에 이 생태계 파트는 무조건 다 맞춘다는 각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학기에서 내신 대비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학생이 개념을 가지고 가야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실제 목동권 학교별 내신 출제 경향을 설명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아마 PPT 거기 자리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릴 텐데 목동고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내용은 굉장히 올드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23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때 새로 오신 쌤이 계십니다. 이제 어머님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쌤이 이제 세하고랑 보인고 이런 데 오래 계신 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좀 목동고 내신 출제 경향이 바뀌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행히도 지금 보인고 영어 이렇게 1탈인 쌤이 지금 대충 계시거든요. 그 쌤을 통해서 보인고 학교 홈페이지 아이디 비번을 얻어가지고 기출 문제를 딱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쌤이 출제를 하신다면은 목동고가 과거에는 막 100점 46명 막 30몇 명 이렇게 나오는 학교인데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학생을 가르쳐가지고 작년에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1, 2학기 전교 1등 다 제가 배출을 했고요. 그래서 내신을 이제 준비하는데 그냥 잘 가르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정보전도 중요하죠. 학교쌤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학교쌤이 어떤 출제 경향을 갖고 있는가. 저는 이제 나름 이제 강사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른 학교에 계셨다면은 그 학교 기출 문제를 구해서 내신 대비 준비를 하고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이제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정보전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응된 컨텐츠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는 그것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좀 자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 2학기 이제 학교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보시면은 1학기 때는 평균이 70점대죠. 2학기 때는 65점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 2학기 평균을 비교해 보시면은 다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23학년 2학기는 이게 이제 새로 오신 쌤이 출제를 해가지고 평균이 확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되면은 1학기 때와 다르게 내신이 어렵게 출제되고 평균이 확 하락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가람고는 수능 특강을 주교조로 해서 수능 특강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수능 특강에 기반해서 내다 보니까 문제 난이도는 수능 특강을 제대로 봤다면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운데 학교쌤의 전략은 이제 문제 수를 늘렸어요. 문제 수를 많이 해가지고 2학기 고사 때 33문제 학생들이 이제 아무리 수능 특강 때 풀어봤던 문제여도 유전 단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시간이 부족하게끔 해서 난이도를 조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2학기 때 다 평균이 다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네, 강서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정시학교죠. 그래서 강서고에서 내신 준비를 하려면은 최근 5개년 수능이랑 평가원 그리고 교육청 기출 문제를 싸그리 다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다 이제 암기 수준까지 외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평균 보시면 막 엄청나게 낮죠. 그냥 수능에서 나왔던 유전 킬러 문제를 그대로 이제 가져다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기출 문제가 나오고 있고 진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는 특이전도였는데 올해부터는 앞에서부터 다른 학교들처럼 쫙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1학기 중간고사 때 약간 난이도 실패를 해가지고 목동고랑 마찬가지로 100점이 30명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를 쓰고 어렵게 내시겠죠. 진명여고도 이런 경향성이 있었고 대일고도 중간 때는 쉽게 내고 기말 때는 어렵게 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시면 1학기 때보다 2학기 때 평균이 확 낮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양정고도 마찬가지고요. 양정고는 이제 보면은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진짜 참 더럽게 잘 만드세요.
이제 풀다 보면 진짜 감탄을 이제 금치 못하는 그런 이제 기출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에 가르쳤던 이제 학생이 2학기 때 이제 유전 문제를 받아보고 풀다가 찢어버릴 뻔했대요. 너무 이제 더럽고 힘들어가지고 그럴 정도로 이제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는데 신목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문제가 중요합니다. 1학기 중간고사 때 신목고 이제 다니는 자녀분 두신 어머님은 아실 텐데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술형에서 감점을 해가지고 점수를 깎고 난이도를 등급을 가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2학기 때 성적이 평균이 떨어지고 있죠. 예. 그리고 이화여고 같은 경우에도 학교 부교재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화여고는 특별히 학교 프린트에 있는 수능평가원 기출문제 거의 외울 정도로 숙달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고요. 예, 명덕고, 명동여고. 명동여고는 올해 이제 유전을 1년 동안 이렇게 나눠서 찢어서 내는 측면이 있어서 예, 명동여고가 여기 보시면은 23학년 평균 51점, 예, 굉장히 낮죠. 제가 가르쳤던 학생은 요때 시험 본 그 기억에 남는 학생 요때 봤습니다. 평균이 54.5점, 굉장히 낮게 나왔죠. 그래서 양천고 마찬가지로 유전 단원 들어가면은 평균들이 다 낮아진다. 시험 난이도가 내신 난이도가 확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내신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자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 정성을 다해서 수업을 준비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자체 교재는 제가 다 손수 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지 얘들 제가 키우는 고양이들이거든요. 얘들을 모델로 해가지고 제가 교재 내용을 손수 다 집필을 하는데요. 교재 구성이 나름 깔끔하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제가 군대 행정병 출신이어서 워드 작업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수능평가원, 수능특강 문제를 분석하면서 학생들한테 이런 자료는 꼭 풀려봐야겠다. 이런 거는 같이 풀어보면서 자료 해석 연습을 하면서 또 스킬 연습을 하면서 학생들이 실력을 키워 나가야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교재에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어떻게 보면 거의 분기마다 업데이트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최근 트렌드가 학생들이 약간 어휘력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세포에다가 물질 X를 처리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물질 X를 처리했다는 거는 이 물질 X를 뿌렸다는 게 되겠죠. 세포에다 물질 X를 뿌렸다. 뭐 이렇게 살포했다. 이런 의미가 될 텐데 이게 재작년까지는 이런 질문이 크게 안 나왔어요. 근데 재작년부터 이제 코로나를 좀 직격으로 받은 이제 학생들이 쌤 처리했다가 제거했다 아닌가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이제 아이들이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처리했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유튜브 같은 데서 본 뭐 이상한 조폭 영화에서 본 저 새끼 처리해. 이런 거를 떠올려서 완전히 문제를 다르게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살려서 교재에다가 처리했다는 거는 물질을 살포했다, 뿌렸다는 의미다. 그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을 가르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좀 강조를 해야 될 지점들 그런 것들을 교재에 다 담아놓고 있고요. 그리고 제 교재에는 수능평가원 자료에 기반한 문제풀이 해석 기법 그리고 스킬 등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다 PPT 이용해서 손수 만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과 같이 자료 해석 연습을 하면서 또 스킬 연습을 하면서 학생들이 문제풀이를 할 때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제가 교재를 다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시중 교재에 없는 자료 해석 그리고 스킬들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제가 교재를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제 자랑인데요. 지금 목동권 그리고 강남 주요 자사고 기출문항을 전부 다 이제 조교쌤을 통해서 타이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항수를 대충 세보니까 한 5천 문항 정도 돼요. 이런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풀려볼 문제, 좀 풀었으면 좋겠는 문제 그런 거를 다 과제에 담아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컨텐츠 제가 그거를 가지고 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교쌤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들을 다 깔끔하게 타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학생들한테 과제로 기출문항 문제집 이런 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한테 과제는 어떻게 나가냐면은 이제 주간 과제로 나가요. 이건 여름 특강 때도 동일하게 나가는데 주간지 형태로 이런 과제가 봉투에 담겨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학생이 그 주간지 문제를 풀어오면 이 문제를 잘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조교쌤이 검사를 하게 되겠죠. 근데 학생이
아직 이제 고2니까 그런 학생이 없으리라 기대를 하지만 가끔 이렇게 답을 베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조교쌤이 꼼꼼하게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채점 흔적이 없다, 문제를 푼 흔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심해지면은 학생한테 직접 물어봐요. 너 혹시 과제 베꼈니? 안 베꼈는데요. 너무 명백하면 이제 어머님한테도 가는 거죠. 어머님 학생이 과제를 베끼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조교쌤들이 과제를 꼼꼼히 검사를 해서 학생이 과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런 검사를 이제 조교쌤이 하면서 멘트도 남겨주세요. 예, 문제 조교쌤 멘트. 그래서 어제 수업 때 어떤 학생이 여기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조교쌤한테 고양이 그려주세요. 조교쌤이 고양이 그려주고 막 학생이 감동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조교쌤이 이제 문제 잘 풀어오면은 응원이 될 수 있도록 칭찬도 써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제라든지 이런 거를 잘 검사하려면 좋은 조교쌤들과 함께 해야겠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최고의 조교쌤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좀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클리닉 조교는 제가 이제 총 3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요 두 분 이제 전유민이랑 길세익 둘 다 제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 두 친구 저한테 다 통합과학 그리고 생명과학 수업을 2년 동안 들었고요. 그래서 올해 고맙게도 2명 다 서울대 의예과에 합격을 했고 제가 이제 또 클리닉 조교를 제안을 했을 때 흔쾌히 물론 이제 많은 그 보상이 이제 페이가 이제 지급이 되겠죠. 그걸 제안을 했을 때 흔쾌히 2명 다 클리닉 조교를 해주겠다 해서 지금 같이 저와 같이 수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클리닉을 못할 때는 요 학생들이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요. 요 친구들이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강사 직접으로 이렇게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조교쌤들 목동권에 이제 좀 학교를 다녔던 분들 위주로 뽑으려고 해가지고 목동고 졸업생 그리고 진명여고 졸업생도 이렇게 조교쌤으로 같이 저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교쌤들이 꼼꼼하게 과제를 검사하고 타이핑 작업을 진행해주고 있고요.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렇게 강의 촬영을 한 다음에 학생들한테 복습용으로 이제 무한 제공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를 전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 설명은 판서 중심으로 하지만 유전 단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가 중요해요. 거의 개념 30, 문제풀이 70 중요도가 이렇게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같은 경우에 문제풀이가 들어갈 때는 가계도를 다 그리고 있을 시간이 없죠. 그래서 PPT로 문제를 띄워놓은 다음에 빠르게 좀 속도감 있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렇게 테스트를 보고요. 성적표는 카톡으로 전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카톡 성적표를 받아보시고 바로 이제 저한테 상담 문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바로 상호 상담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제 수업의 특징인데요. 작년에 이제 목동에서 그리고 대전에서 유전 특강 수업을 진행했는데 약 120여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 성적을 이제 빌보드 차트로 이제 쫙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의 위치 그리고 학생들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자기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빌보드 차트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대치동에서도 똑같은 수업,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구성의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목동, 대치, 대전 전국의 이제 주요 학군지 학생들과 나의 상대적인 위치는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걸 이제 장을 겨뤄보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도 있겠죠. 제가 여기 상위권에 랭크된 학생들은 좀 이제 기프티콘 선물을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뭐 공짜 기프티콘 그런 걸 좀 받아가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수업을 나름 진심을 담아서 수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진심을 담아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이제 학생의 테스트 결과, 과제 성취도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공부 스타일 그리고 학생이 너무 목표가 없고 공부를 안 한다면은 목표 상담, 학생에 맞는 공부 방법 그리고 풀이 방법 등을 제시하는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은 이런 내용들이 부족하니까 이런 거를 기본으로 클리닉을 진행하고 상위권 학생들은 제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못하는 학생은 끌어올리고 잘하는 학생은 계속 잘하게 하는 그런 클리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리닉은 어머님들 궁금하시면은 QR 코드 이렇게 찍어보세요. 그래서 클리닉 예약 페이지를 이용해가지고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영화관 시간 예약하듯이 클리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설 연휴 때 진행된 클리닉인데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클리닉 시간 쫙 열어놓고 학생들이 와서 클리닉 질문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마련해뒀습니다. 보통은 이제 막 설날 때 수업을 계속 하거나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시간을 오히려 클리닉을 통해서 학생들 실력 올리는 시간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직접 작성한 손풀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어디서 진행이 되는가? 이제 현대파리지향 404호에 제 개인 연구실이 있습니다. 그 개인 연구실 이렇게 이쁘게 꾸며놨고요. 여기에서 조교쌤 또는 제 강사 직접 클리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간단한 간식 뭐 이런 것도 준비를 해놔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다가 한두 시간 이제 공강 시간이 생기면은 여기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식사도 간단히 하고 그럴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파리지향 404호에서 클리닉은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수업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준 후기예요. 그래서 제 브로셔에는 더 많은 후기가 담겨져 있지만 저는 이제 여기에 대표적으로 요 3개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 자기가 원래 문과인 줄 알았는데 지금 물화생을 선택해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다. 오전에 이제 제 수업 들은 학생입니다. 신목고 학생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과학이 싫어서 2를 받았는데 지금은 과학이 재밌어졌다. 이 친구가 1학기 중간고사 때 2등급이 떴습니다. 제가 봤을 땐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 때 잘 봐서 1등급이 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생은 6등급이었는데 93점까지 성적이 올랐다. 이런 이제 수업 그리고 시험 후기를 저한테 보내줬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받았을 때 제 자랑도 물론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막대한 책임감 또 이런 좀 뭔가 내가 수업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 학생이 과학에 흥미가 있다가 없다가 할 수도 있겠구나. 없던 흥미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좀 어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학생을 저한테 보내주면은 그 학생이 저한테 그냥 학원비 내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학생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십자가라고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을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학생은 계속 잘하게. 좀 약간 실력이 부족하다. 그럼 제가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제가 정성과 진심을 담아 수업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냈어요. 그래서 올해 1학기 때 결과는 안 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동고 전교 1, 4등 그리고 목동고 생명과학 1, 2학기 전부 다 전교 1등 제가 배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실적들이 있는데 여기에다 다 이제 소개를 하기 힘들겠고요. 제 블로그 이게 QR입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접속해 보시면은 실적들 그리고 수업 안내 이런 게 담겨져 있으니 한번 블로그 접속하셔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적지 않았지만 올해 이제 최고의 저희 이제 자랑인 서울대 의예과 2명 합격생 이런 이제 친구들 이런 이제 실적들 제가 나름 정성과 최선을 다한 수업을 진행을 해서 좋은 실적이 나왔다. 학생들에게 참 감사하고 또 목동이라는 우리 동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학생들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은 이렇게 여름 특강 3개 수업이 깔리게 되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반에는 실전반, 그래서 개념 50, 문풀 50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반은 프리미엄 반인데 개념 30, 문풀 70. 그래서 요 수업 때는 약간 수능평가원 고난도 문제까지 도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고2 4단원, 유전단원 특강이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수업은 총 5회차로 진행이 될 텐데요. 이렇게 5회차 사람 유전병까지 사람의 유전 단원을 전부 다 한번 돌리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시간 때 자료해석 연습 그리고 수능평가원 문제풀이가 계속 지속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 학생을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